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교과서 2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공부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이 되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연말 기분에 들떠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올해가 2017년이죠. 2017년에 12월의 막년에는 우리와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막년에는 2018년 12월 막년에는 있을 수 있어요. 2017년 막년에는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공만 하면 됩니다. 공만. 맞죠? 자, 237페이지를 보세요. 자, 237페이지 이제 거기에 3번의 지목 이렇게가 나오거든. 그 예문돼 있잖아요.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거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네, 자, 보세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고, 그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등기법,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여서 지적법 이래 불러요.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지적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공부를. 이 지적 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대장과 도면.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토지의 표시예요. 하나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럼 토지의 표시 일어났거든. 요게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요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 끝을. 그래서 여기서 이 토지의 표시를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거는 소재입니다. 100은 뭐다? 지번이에요. 대는 뭐다? 지목. 500제곱은 뭐다? 면적.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가 있다, 없다? 있지. 이때 요 소재는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거든. 좌표도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여기서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데 지목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이라 지목.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지목을 배우러 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지목이 뭐냐 이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지, 사람에게 이름. 그럼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면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정해주는 거지, 부모가. 근데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름을 정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겠지, 기준이. 그거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뭐에 따라서 용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이죠. 아파트에 가면은 다용도실 있지. 그 말은 말 그대로 용도가 다양하니까 무슨 실이다? 다용도실이지. 그러면 요 앞에 차단에는 길 있죠. 이런 사용하는 용도가 통행입니다. 통행. 그 통행을 법학에서는 도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서울대학교는 사용하는 용도는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는 것. 배우는 곳을 법학에서는 학교용지라고 부른다. 이 말. 그러면 안산 공단이 있죠. 공단. 그럼 사용하는 용도는 공장이지. 공장. 그럼 지목은 공장용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 이 글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분류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럼 주된 지형에 따라 분류한다. 오덱스다. X. 주된 형상에 따라 분류한다. X.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X. 이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시작 용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지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지목은 토지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이름인데 이 지목의 종류는
국가가 28개를 딱 정해놨어. 그럼 그 28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올해 28개의 종류를 시험 문제 물었어요. 종류를 시험 문제 물었어요. 그런데 잠깐 한번 책으로 가보면은, 자, 3번에, 237페이지에 3번에 지목이 나오죠. 첫째 줄 해봅시다. 지목이란 토지의 죽었습니다. 주된 용도. 딱 되는 이 용도자를 고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목의 구분 이래 나오죠. 지목의 종류 이래 나왔죠. 그죠? 제목만 밑으로 밑으로 이제 읽어갑니다. 이제 시작.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작종지. 이게 올해 시험 문제라, 올해 시험 문제. 아니. 저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없어. 그럼 요리 와보세요. 그럼 지목의 종류가 28개인데, 그냥 간단하게 시험 이래냅니다. 이게 이제 올해 28회 1번의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어. 그게 뭐라고? 그냥 간단하게 다음 보기에서 현행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8개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읽다가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 손을 볼까요? 제 손을 보세요. 우리나라 성시 있죠, 성시. 김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씨, 박씨 있어요, 없어요? 있지. 목씨 있죠? 네. 공부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아, 김씨 있더라, 이씨 있더라, 목씨 있더라, 이래 되는 것이. 이것도 애터지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한번 보겠어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봅시다. 우리나라 지목에 있잖아요. 전, 답, 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가 있어요. 유지가 있어요. 공원이 있습니다. 염전이 있습니다. 임야가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과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광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어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적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가 있어요. 유원지. 그 다음에 잡종지가 있다. 이런 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철도용지가 있어요. 수도용지가 있어요.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체육용지입니다. 체육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창고용지거든. 그 다음에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가 있다.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글자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원, 염전, 임야, 묘지, 과수원, 광천지, 양어장, 주차장, 사적지, 유원지, 잡종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이런 지목이 있어.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한번 봅시다. 우리 성인이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봅시다. 제가 이는 외자고 두 글자고 세 글자고 네 글자고 다섯 글자 이렇게 이제 해놔놨어요. 그럼 해보시다. 이해해봅시다. 주유소 됐다 안 됐다? 아, 주유소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아, 기름 파는 데가 주유소잖아요. 그럼 공부할 게 없잖아요. 자, 지워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죠. 교회나 사찰이 무슨 용지다? 정일. 건들 거 없죠? 목장은 그냥 무슨 용지다? 목장이요. 건들 거 없죠? 창고는 그냥 무슨 용지다? 창고예요. 체육용지도 잠실 운동장, 잠실 체육관 있죠? 그게 체육용지예요. 그러면 공장은 무슨 용지다? 공장이요. 학교는 뭐다? 학교. 수도죠. 상수도 가는 곳이 학교, 수도용지다 이 말입니다. 공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도 가는 게 철도용지예요. 아, 공부할 게 지금 없지.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없습니다. 그럼 이리로 오세요. 요건 잠깐 놔둡시다. 유원지. 말 그대로 놀이기구 있는 데 있잖아요. 공원 유원지 있잖아요. 유원지예요. 사적지 있죠. 문화재. 문화재가 있는 곳은 무슨지? 사적지. 주차장 됐다, 안 됐다?
대지. 됐죠? 양어장. 고기 기르는 곳이 무슨 장이다? 양어장. 자, 광천지는 잠깐 놔둡니다. 과수원은 그냥 말 그대로 뭐다? 과수원이죠. 과수원이죠. 자, 이럽시다. 묘지. 됐다, 안 됐다? 네. 임야는 산이 임야입니다. 산이. 됐죠? 염전.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 뭐다? 염전. 됐죠? 공원은 뭐다? 공원. 자, 그 다음에 여기 도로는 뭐다? 도로. 제방은 뚝뚝, 강뚝 있잖아요. 강뚝. 그게 제방이에요. 하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강이 하천이에요. 강이.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리 봅시다. 우리나라 지목에 밭이라는 지목이 있고 논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밭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자로 쓰는 거라. 그래서 밭전자 이래서 뭐다? 저. 논답자 이래서 뭐다? 다. 이게 논과 밭이라. 논과 밭만 갖고 가면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건들 거 없죠? 대조.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뭐다? 대.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땅을 대지라고 그러지, 대지. 오케이? 이런 땅이 전부 다 뭐다? 대지지. 대지. 그럼 공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국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글자를 우리가 생소한 글자거든. 국어는 농수로를 말하는 거래. 농수로. 아니, 적을 필요 없어. 농수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라.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다는 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있죠. 거기에 물이 고여 있지. 그게 유지.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광천지는 있잖아요. 여기거든. 요 광은 광물이라. 천은 온천이라. 그래서 땅 속에서 솟아나는 곳, 땅 속에서 솟아나는 곳이 온수, 약수, 석유류.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솟아나는 곳이 무슨지다? 광천. 그럼 우리나라는 석유는 솟아나지 않잖아요. 그럼 온수 있죠? 백암 온천 있죠? 그럼 지목은 뭐다? 광천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잡종지. 자, 이때는 이제 이래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나라 지목은 28개라고 그랬거든. 그럼 28개인데 27개를 먼저 정하는 거라. 27개. 그러니까 끼워 맞춰. 쫙 끼워 맞춰. 끼워 맞췄는데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겠지. 그거는 몽땅 묶어서 무슨지다? 잡종. 말 그대로 잡종지예요, 잡종지.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 자, 이거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 내는 겁니다. 올해 제가 28개를 익숙을 시키는 겁니다. 익숙. 하나하나 외우지 마세요. 익숙을 시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한 번 연습해 보고 갑니다. 자, 237페이지를 가세요. 가슴 자 읽어내립니다. 시작. 다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그래가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라. 됐죠? 자, 그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간데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기본서를 10번 읽는 방법이거든. 그 여러분들 보세요. 과수원이라면 그래 읽어보면 이게 과수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도 과일을 나무를 재배하는 곳이 무슨지다? 과수원. 그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네 글자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 해보세요. 일필일목입니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지목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이 글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제가 정리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필일목. 다시, 지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다. 이름 아니다. 이름은 몇 개입니까? 한 개. 이름은 한 개지. 그 말은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가 돼야 된다? 하나. 그럼 여기서 주지목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와 있으면 뭐가 있다? 주종의 관계를 딱 합니다. 그러면 다시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요 원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종입니다. 오케이? 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거든.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요게 주지목 추종의 뭐다? 원칙.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단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요 글자를 알아야 돼요. 요 글자를. 자,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글자를 제가 써놓고 합니다.
자, 안에입니다. 그럼 안에면 반대가 뭐고? 밖이지. 그럼 안에입니다. 안에.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는 있잖아요. 두말할 필요 없이 서울대학교는 학교용지입니다. 학교는 전부 다 학교용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서울대학교 안에 관악산에 있거든. 그럼 관악산의 지목은 임년. 서울대학교 안에 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면 지목은 도로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은 대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은 체육용지입니다. 자, 글자를 보시죠. 한 필지 안에 여러 개의 지목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개만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한 개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전부 다 학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그럼 전부 다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답 나왔죠? 여기 이해됐어요? 네. 그럼 정답입니다. 학교 안에 이러면 전부 다 뭐다? 학교용지. 공장 안에 이러면 전부 다 뭐다? 공장용지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여기 학교 안에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그럼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밖에 있죠. 밖에 있다는 거는 독립돼 있다, 독립 안 돼 있다, 독립. 그럼 이거는 지목은 먹고 되지.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독립성을 못 갖추면 지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요리를 해보세요. 다시 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지목이 된다. 오도와이다. 오! 그런데 독립성이 없어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예외 세 가지가 있어요. 예외 세 가지. 그럼 제가 적어볼게요. 과수원이 있습니다.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요게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거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그럼 아까식으로 하면 이거는 대다, 과수원 용지다, 과수원. 그러나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독자적으로 뭐다? 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게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아까식으로 하면 이 사람 사는 집은 목장용지다, 되다? 목장용지. 그러나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목장용지다, 되다? 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묘지입니다. 여러분들 공원묘지 있죠? 공원묘지 안에 가면은 관리사무소가 있다, 없다? 요 관리사무소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독립됐다, 안 됐다? 안에. 그럼 아까식으로 이야기하면 요거는 대다, 묘지다, 묘지. 그러나 이거는 뭐다?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딱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만 딱 해봅시다. 하나만 해봅시다. 정답입니다. 학교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무슨 용지? 학교용지. 절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무슨 용지? 종교용지. 공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뭐다? 공장용지. 이해합니까? 네. 그러나 요 세 개 안에 사람 사는 집은 양립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독자적이 뭐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독립성이 있어야 지목이 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나 독립성이 없어도 지목이 되는 거는 몇 개? 세 개. 그럼 요 세 개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장 안에 일하면 전부 다 무슨 용이다? 공장용이다. 이해죠? 네. 학교 안에 일하면 전부 다 무슨 용이다? 학교에 꼴에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요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래 합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원칙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예외가 문제거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예외를 외워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목은 있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어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읽어보면 답이 바로 나온다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 용지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읽어보면 답 바로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읽어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읽다가 보니까 다만자가 딱 나와. 그럼 다만자가 딱 나온다는 말은 앞에 지문하고 뒤에 지문하고 답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 여기에 예외가 등장한다, 이 말. 그러면 다만자가 딱 나오면은 다만자를 동그라미 딱 치고 뒤에 거가 중요한 겁니다, 뒤에 거. 뒤에 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쉬운 거 해봅시다.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지로 한다. 오더와이더 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뭘 한다? 네. 그럼 그 뒤에 것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종집이다.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을 썼죠. 우리나라 지목은 28개인데 일단 27개를 먼저 만들어가 끼워 맞춰가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거는 잡종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철도 용지하면 대충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지. 수도 용지하면 대충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져. 공장 용지하면 대충 그려지지. 아, 저런 곳일 것이다. 이해했죠? 네. 그런데 잡종지이라면은 안 그려집니다.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그려지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쓰레기 처리장, 잡종지 연결돼야 안 돼요? 아니 쓰레기는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종지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아직도 우린 내외하는가 봐요. 괜찮은 답해도 됩니다. 틀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케이? 네.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있는데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어. 자꾸 하면서. 그러면 오늘 틀린 거는 내일은 맞춘다 안 맞춘다? 맞죠. 그럼 시험장에 가면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세요. 쓰레기 처리장 잡종지와 연결돼야 안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비행장이라는 지목, 비행장이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비행장은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여러분들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잘 없죠? 네. 비행기 타본 적 비행장이 잡종지. 오케이? 그러니까 잡종지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아, 비행장도 잡종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는 게 있거든. 자동차 운전학원. 그것도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야 돼요. 오케이? 네. 통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237페이지를 갑니다. 237페이지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그 지목의 종류가 있거든. 237페이지에. 첫 번째, 전, 답, 과수원, 3개가 나오죠?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아니,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전, 답, 과수원이거든. 그럼 전은 밭이에요. 답은 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글자 하나만 딱 해봅시다. 재배라는 말하고 자생이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요 세 군데는 논이고 밭이죠. 과수원이죠. 각종의 작물을 만다 재배. 그러면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수류를 재배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과수류를 재배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용지고? 과수원 용지죠. 그럼 건들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 과수류. 사과, 뱀, 밤, 호도, 귤나무가 과수류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에 전하고 밭은 농작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딱 한 개만 딱 갖고 가면 됩니다. 농가 밭의 차이가 뭐냐? 이랬다 가면 됩니다. 그거는 물입니다, 물. 오케이?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뭐다?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뭐다? 그럼 쉽게 해봅시다. 논농사, 밭농사 됐죠? 논하고 밭하고 하면 물이 어디가 많이 필요하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첫째 줄에 갑시다. 전을 보세요. 올해 시험에 요걸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올해 시험에. 물을 상시를 이용하지 않고, 고가리 딱 줄 것을. 그 옆에 갑니다. 곡물, 원해작물. 옆에 갑니다. 과수류는 제외에 나죠. 그 과수류는 제외에 나오죠. 오케이? 네, 올해 시험에 이걸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틀린 것을 고르서 이랬거든. 과수류를 포함 이랬었는 게다. 그게 올해 시험의 답이에요. 28회 시험에. 그럼 다시 이야기합시다.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입니다.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맞죠? 그럼 농작물을 재배하면 먹고, 과수류를 재배하면 먹고, 과수원이지, 과수원. 맞다. 맞지?
됐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둘째 내려오세요. 답입니다. 논입니다. 옆에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럼 결론입니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물을 이용한다,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시작. 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뭐다? 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과수원은 건질 게 없거든.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오른쪽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주거용건 충물의 부지는 뭐란다? 네. 그럼 요리로 다시 오세요. 요 세 개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시작. 과수원, 목장, 묘지. 이 세 개를 그냥 외워버리는 기라. 오케이?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 묘지 안에 사람 사는 집. 지목은 뭐다? 네. 통과. 한 장 넘기세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제일 위에 갑니다. 목장 용지 나오죠? 셋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주거용건 충물의 부지는 뭐란다? 네. 됐습니다. 말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임야로 내려오세요. 임야입니다. 보세요.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자, 시작.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자,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 있죠? 민법은 사법이거든. 지금 절대 안으로 들어가서 외우지 마세요. 이 큰 틀에 이해만 하면 전부 다 돼버리는 거야. 큰 틀에 이해를 합니다. 필기하는 거 안 좋아하죠? 저는 책에 다 있는데 필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냥 제 얼굴만 보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만. 오케이? 네. 그럼 한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은 사법이라. 그럼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그럼 사생활이니까 개인의 생각이 개입이 된다 안 된다? 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라. 여기서 개인의 생각을 개입시키면 공법은 공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공법에서 이거는 임야다 이러면 자기 생각 개입시키지 말고 아 임야인갑다 이래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제가 왜 그걸 설명하냐 이래 하거든. 여러분 요 글자를 보세요. 임야죠. 그럼 한번 봐봅시다. 수림지가 있다, 중림지가 있다, 암석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래 땅, 자갈 땅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섭지, 황무지가. 그러니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수림지죠. 숲이 우거진 산이다. 오도와이다. 오. 그럼 임야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황무지. 황무지는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목은 뭐다? 임야. 그럼 황무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잡종지로 가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러나 여기에 뭐라 했다? 임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개입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국가가 황무지는 지목을 임야로 한다면 아 임야인갑다 이런 넘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시작.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지지지, 땅, 지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광천지를 보세요. 요게 시험에 자주 냅니다. 광천지. 그래서 둘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첫째 줄에 갑니다. 온수, 약수, 석유리 등의 용출에다가 줄을 꼬세요. 때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상대는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일정한 장소 운송에다가 줄을 꼬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딱 요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이제 요렇게 보세요. 광천지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곳이 광천지입니다. 그럼 땅 속에서 솟아나는 게 온수, 약수, 석유리라 석유리. 오케이? 그게 무슨 지다? 광천. 여기서 글자 하나만 딱 합시다. 운송이 있고, 다시 용출을 먼저 씁시다. 용출이 있고, 뭐가 있다? 운송. 그럼 결론만 딱 합니다. 땅 속에서 솟아나는 곳은 광천지. 운반하는 곳은 잡종지. 오케이? 네.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끝에 제외한다. 찾았습니까? 네.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잡종지. 이랍니다. 그러면 무슨 글자를 갖고 구별하느냐면은 용출자가 들어가면 시작. 광천지. 운송자가 들어가면 시작. 잡종지. 그래 딱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전입니다. 그죠? 둘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죠.
옆으로 갑니다. 천일제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재는 공장시설무지는 제외한다 있죠. 제외 옆에다가 공장용지.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염전은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 염전이지. 답! 천일제염만 염전이라 천일제염만. 그럼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지 염전 1단이다? 아니지. 그건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러면 대입니다.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대요. 그게 주거 사무실, 오케이? 대. 주거 사무실, 극장,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장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공장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무슨 용지야? 공장용. 학교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무슨 자? 학교용지. 자, 그러면 이제 주차장입니다. 처음에 가봅시다. 두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봤어요. 다만 옆으로 갑니다. 노상주차장 자르세요. 자, 제가 나누세요. 됐죠? 우리 약속이죠. 자르세요. 요게 자르는 거죠. 그죠? 네, 위에다가 도로, 이래서 써요. 도로.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지목이라고 써요. 주지목.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셋째 줄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하여 자, 죽었습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위에다가 주차장이라고 썼어요. 주차장. 그 다음에 넷째 줄에 갑니다. 자동차장의 판매 목적으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제외한 데 있죠. 제외 옆에다가 잡종지라고 썼어요. 잡종지.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글자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입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어.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이 소리거든. 그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요 읽어보세요. 시작. 노상주차장. 시작. 부설주차장.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길거리 가면 흰선 끊어놓고 돈 받는 데 있답다. 그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럼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 오케이? 네. 여러분들 요 부설자만 딱 가져갑시다. 부설은 주다, 종이다. 서울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있답다. 이제 부속, 부설 이런 거는 주다, 종이다, 종. 그럼 이거는 주지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제가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설주차장. 시작.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 아래 위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이거는 요 글자가 붙어 있지. 이게 나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가 있잖아요. 가든이에요. 가든의 지목은 뭐다? 대. 맞죠? 네. 여기 주차장이 딸려 있어요. 이게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주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거는 그럼 주차장이다, 대다? 대. 그런데 이 가든의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부족하면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답다. 자, 보세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거는 지목이 뭐다? 주차장. 이해합니까? 네, 됐어요. 통과. 그럼 한번 더 연습할 때, 여러분들 이 글자와 이 글자 구별 못하면 앞으로 공부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부설주차장. 시작.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글자 같아 다르다? 다른. 제 손을 다시 보세요. 남자. 집에서 장남인 남자. 글자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이 구별 안 되면 공부 못합니다. 오케이. 자, 통과. 지금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 됐죠? 그 다음에 주요소용지 갑시다. 주요소용 셋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죠. 자, 죽지 마세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있죠. 안에 설치된 급유소물 부지는 제외한다. 옆에다가 공장용지라고 쓰세요. 여러분들
주유소 용지가 있는데 제 말 들어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가 옆에 가면 주유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건 주유소 용지지. 근데 공장 안에 급유시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송유시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용지고? 공장 용지지. 공장 용지. 그 다음에 창고 용지 말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로 갑니다. 첫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릅니다.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다가 동그라미 또 치세요. 안에. 자,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아파트 안에 도로 있죠. 아파트 안에 도로죠. 그럼 도로다, 대다, 대. 공장 안에 도로가 있죠. 도로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그래서 아까 요 글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그럼 이 글자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학교 안에 이름 전부 다 학교용지예요. 공장 안에 이름 전부 다 공장용지다. 그러나 요 세 개만 예외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저 세 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다음 통과. 그다음에 한 장을 남깁니다. 239페이지로 갑니다. 철도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철도 가는 데가 전부 다 철도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방, 뚜기 제방입니다. 건들 게 없어요. 하천, 국어, 유지 세 개를 묶어보세요. 하천, 국어, 유지 세 개를 묶어보세요. 요 세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할 때, 자, 이쪽을 와봅니다. 여기 이제 글자를 보세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하천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어요. 이거 필기는 하지 마세요. 필기는 하지 마세요. 하천, 국어거든. 이건 하천은 물이 흐른다. 국어는 물이 흐른다. 유지는 물이 고여 있다. 이 말, 물이 고여 있다. 여러분들 하천은 강이 하천이에요. 강이. 오케이? 그러면 요거 흐른다고 요거 흐른다죠. 그럼 답입니다. 국어는 생수하거든. 이거는 농수로라, 농수로. 또랑을 말하는 거라, 또랑. 그럼 결론은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규모가 크다, 규모가 적다. 그 차이예요. 이해했어요? 네. 요것만 갖고 일단 공부를 해로 가봅니다. 여러분 하천을 보세요. 하천해 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이래 나오죠? 국어는, 국어 둘째 줄에 보세요. 둘째 줄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적었습니다. 소규모 수로 부지. 그럼 결론은 소규모자가 들어가면 시작.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다 됐어요. 그럼 다시 국어를 다시 갔어요. 국어는 첫째 줄에 봅니다. 용수들은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적었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 위에다가 농수로라고 썼어요. 농수로.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하천에 잠깐만 글자를 봅니다. 하천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이래놨죠. 맞지?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칠판을 보세요. 국어는 농수로를 말하거든. 그럼 옛날에 우리가 이래 봅시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천수답이지.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지. 그러나 요즘에는 관계시설이 딱 돼가 사시사철 물을 끓여서 쓸 수 있답다. 이지. 그거는 그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까? 인간. 그러니까 무슨 수로? 인공적인 수로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하천은 인공의 수료다. 자연의 수료다. 자연. 요 국어는 뭐다? 인공.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 두 가지를 갖고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랑이 있답다. 이제 또랑도 자연의 유수가 자연적으로 생긴 또랑이 있답다. 이제 맞아요? 네. 그러면 요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자 정리합니다. 흐른다, 오더와이다, 오. 자연의 유수, 오더와이다, 오. 자연의 유수인데 구별하는 방법은 크다, 적다. 그 다음에 인공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국어. 그래서 인공이 들어가면 시작, 국어. 자연이 들어가면은 규모를 갖고 따지는 것이고, 인공이 딱 들어가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작, 국어. 그러면 됩니다. 우와, 공부 잘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곳입니다.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유지의 첫째 줄에 보세요. 물이 고이거나 그까지만 딱 줄 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어장으로 갑니다. 양어장은 첫째 줄에 육상만 줄 것이에요. 육지입니다. 육지.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럼 봅시다.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답다. 이다. 그럼 양어장 지목이 뭐다? 답은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 아니면 그럼 지목이 없어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지. 맞아요? 네. 그러면 댐 안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답다. 이제 그럼 지목은 뭐다? 그럼 다시 댐 안에 있죠.
맞죠? 네. 그러면 그 댐 안에 양의장이니까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양의장이다, 유지다, 유지지. 그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제 손을 다시 보세요. 댐 안에 있잖아. 댐 안에.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댐의 지목이 뭐고? 유지지.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양의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무슨 장이다? 양의장이다. 오케이? 그럼 저수지나 호수에서 댐 기르는 거는 양의장이다, 유지다, 유지. 통과. 네. 수도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공원입니다. 그죠? 자, 첫째 줄에 가봅시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책에 가면 이제 배울 텐데,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 책에 기초적으로 나오거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래합니다. 자연공원법 상공원이, 그 다음에 묘지공원이, 그 다음에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도 여기서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이랬어요. 그죠? 그럼 노상주차장은 뭐다? 도로. 부설주차장은 뭐다? 주지.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시작 주차장. 그럼 여기도 공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지목이 다 공원이냐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는 위에 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연공원법상 공원 있죠. 이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북한산 국립공원, 팔공산 도립공원, 오케이? 네. 화항산 군립공원 노죠. 이거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본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의 지목은 시작 임야.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목은 뭐다? 임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공원이다? 묘지. 그럼 답은 뭐다? 묘지. 이거는 외우기가 쉬워요. 묘지공원은 거꾸로 읽으면 공원묘지로 공원묘지의 지목은 뭐다? 묘지. 됐죠? 그러면 요거 제외한 공원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뭐다? 공원. 요거 제외한 거. 그러면 정리합니다. 어린이공원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린공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체육공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거는 전부 다 지목이 뭐다? 공원.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체육용지거든. 자, 셋째 줄에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자. 자,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입니다. 실내수영장에 체육도장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지목이라고 썼어요. 주지목. 이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 시험에 낼 수가 없으니까 왜 낼 수가 없냐면, 여러분, 일어났죠? 셋째 줄을 답니다.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이죠. 그럼 독립성이 미흡이니까 독립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독자적인 지목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지. 그럼 주지목을 따라간다, 이 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 손을 한마디만 해봅시다. 한마디 해봅시다. 잠실체육관 있죠? 독자적인 건물 2단이다. 1단. 그럼 잠실 수영장 있죠? 독자적인 건물 2단이다. 1단. 이다. 그러면 이 빌딩 1층에 수영장이 있다. 독자적인 수영장 건물 2단이다. 아니지. 그럼 그런 게 바로 주지목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시험에 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 한번 들읍시다. 법을 고모디 제 말 들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미흡한이라니까 독자적인 지목이 없지. 그럼 전부 다 주지목을 따라가야지. 맞지? 네. 그러면 이 빌딩 1층에 일할 때 이 빌딩의 지목은 뭡니까? 네. 1층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럼 1층에 수영장이 있죠. 이 수영장은 독립된 거 2단이다? 아니? 그럼 그거는 수영장이다? 대다? 네. 이래야 되는 거지. 맞다. 그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옆으로 갑니다. 이래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자르세요. 위에다가 하천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카누 정도 타려고 하면 물이 고여 있어야 된다. 흘러야 된다. 흘러. 또랑에서 타야 된다. 하천에서 타야 된다. 하천. 그럼 지목은 하천입니다. 체육용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갑니다.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 데려놓죠. 옆에다가 접종지. 그냥 외웁니다. 산림안의 야영장이죠. 야영장. 지목은 뭐다? 접종지. 산림안의 야영장의 지목은 시작. 접종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원지로 갑니다. 유원지는 첫째 줄에 갑니다.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고갈에 딱 줄 것이에요.
그래가 위에다가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자, 그럼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수영장 이래 놉니다. 그런데 빌딩, 예를 들어서 1층에 수영장 이래 놨어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세요. 수영장의 지목은 뭐다? 체육용지죠. 맞죠? 네. 이 빌딩 1층의 수영장의 지목은 뭐다? 대지.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그럼 요거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제가 읽어볼까?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 말은 놀이기구를 갖춘 수영장입니다. 놀이기구를 갖춘 수영장. 그거는 유원지가 된다. 유원지. 그러면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 수영장이죠. 그 놀이기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그건 체육용지다, 유원지다, 유원지. 그럼 정리를 다시 합니다. 제 손을 보세요. 수영장의 지목은 시작, 체육용지. 이 빌딩 지하 1층의 수영장의 지목은 뭐다? 주지목. 그 다음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의 지목은 뭐다? 유원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래서 놀이기구가 있으면 수영장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체육용지가 아닙니다. 무슨지다? 유원지. 통과. 종교용지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나 사찰이나 사당, 향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종교용지입니다. 그럼 사적지 둘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정이라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런 거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정답입니다. 성균관 대학교 안에 명륜당 지목은 뭐다? 그러니까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거든. 항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안에 명륜당이죠. 이 명륜당은 독립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지목은 뭐다? 학교. 자,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입니다.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이 뭐냐? 이게 기출문제 시험에 내놨어요. 자, 지목은 뭐다? 법주사 안에 보물이 있잖아요. 그럼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지. 종교용지. 맞지? 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지목은 뭐다? 그건 또 탑골공원 안에 있지. 그러니까 지목은 뭐다? 공원. 사적지 이단이다? 아닙니다. 통과. 한 장을 넘기겠어요. 자, 묘지입니다. 묘지. 셋째 줄에 갑니다. 다마이랍니다. 다마, 동그라미 치세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네. 자, 한번 더 합시다. 요거 꼭 시험에 놓습니다. 시작. 과수원, 목장, 묘지. 요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뭐란다? 네. 그거 딱 가져가. 그 다음에 잡종지거든. 첫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입니다. 첫째 줄에 봅니다. 다만, 옆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그거까지만 딱 줄 것을. 자, 옆으로 갑니다.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을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나오죠. 옆에다가 임야. 그러면 1번에 봅니다.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줄 것입니다. 돌을 캐내는 곳. 자, 그거하고 첫째 줄하고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첫째 줄을 보면 이래 나와 있죠.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는 곳. 이래 놨지? 맞죠? 셋째 줄은 시작. 돌 캐내는 곳.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그냥 돌 캐내는 것은 무슨지? 잡종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면 뭐다? 임야. 그럼 이리 오세요. 글자 지금 요런 거 연습만 해가면 됩니다. 보세요. 이게 산입니다. 산은 지목이 뭐다? 임야입니다. 근데 산을 돌을 캐낼 수 있다? 있다. 채석장이지, 채석장.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캐내면 지목은 뭐다? 잡종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돌 캐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 조건이니까 다시 흙을 메꾸겠다, 안 메꾸겠다? 메꾸겠다. 그 원상으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 그럼 지목은 뭐다? 임야. 그럼 다시 합니다. 돌 캐내는 곳의 지목은 뭐다? 잡종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면 뭐다? 임야. 글자만 딱딱딱 가져갑니다. 그럼 오늘 3개만 연습해 봅시다. 3개만 연습합니다. 부설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맞아요? 네.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죠. 그런 걸 구별해라면 구별. 오케이? 네. 그럼 아까 제 손을 보세요. 수영자 이랍니다.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자.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지. 그런 거를 구별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래가 이 지목은 있잖아요. 아까 하나만 줄 꺼놓고 합시다. 잡종지에 갈로 일고 3번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찾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게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라고 그랬죠. 일단 27개를 정해. 그 안 속하는 거는 전부 다 뭐다? 잡종해.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에 기출문제만 갖고 합니다. 기출문제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의 지목은 뭐다? 잡종지지.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그럼 하나만 더 해놓고 합시다. 소방관계 법규엔 위험물 이동 탱크의 지목이 뭐냐? 이게 기출문제 나왔어. 지목이 뭐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눈이 동그랬는데 전부 다 잡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답은 이겁니다. 안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무슨지다?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시험장에 만약에 갔는데 기출문제거든. 이게 전부 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의 지목이 뭐냐? 이게 기출문제 나왔어. 그러면 이거 못 들어봤는데 이러면 공시법 이놈의 자식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은 설명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돼. 그냥 무슨지다? 잡종지다. 이해합니까?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다른 지목에 안 속하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 안 들어본 글자 놓으면 전부 다 무슨지다? 잡종지대. 그렇게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2번으로 옵니다. 지목의 표기 방법이거든. 요거는 5년에 한 번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1번에 갑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줄 것이요.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자, 죽었습니다. 명칭 그대로. 2번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줄 것이요. 지목을 등록할 때는 죽었습니다. 부호. 그래가 셋째 줄에 봅니다. 주차장, 기업, 주차장, 니은, 공양용지, 디귿, 하천, 유원지 찾았습니까? 자, 주차장의 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공장용지 장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하천의 천에다가, 유원지의 원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요거는 5년에 한 번 시험에 놓는데,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거를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접근합니다. 봅니다. 우리는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나타내면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 하나가 대장이지. 하나가 도면이지. 하나가 도면입니다. 하나가 경계점 자비등록부가 있답다. 있지.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서울대학교라고 칩시다. 서울대학교가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토지니까 토지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토지대장에 지목을 등록을 하는 거라. 지목을. 등록을 할 때 학교 용지 요래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그냥 학자만 쓴다 이 말. 그러면 학자만 써도 우리는 이거는 학교 용지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법을 공부할 때는, 법을 공부할 때 문서를 작성할 때는 서울시 이래 쓰면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이래 써야 됩니다. 전북 이래 쓰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 이래 써야 돼요. 법은 항상 명칭을 그대로 써야 돼요. 이해하겠죠? 네. 그럼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요게 명칭을 그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근데 요거는 학자만 썼죠. 이걸 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를 여기다가 썼지.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거든. 28개 중에 24개는 요 첫째 글자를 쓰는 거라. 그럼 쉽게 하면은 철도용지면 시작. 철. 수도용지마다 수. 잡종지면 뭐다? 잡. 요래 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4개만 둘째 글자를 쓰는 거라. 그럼 여기서 제가 써놓고 해봅시다. 주차장이 있거든. 공장용지가 있어요. 하천이 있어요. 유원지가 있어.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아까 전에 주유소 용지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있어. 그 주유소 용지에서 주자를 써요. 그럼 주차장에서 또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되지.
그래서 뭐라고 쓴다? 자.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거기서 공자를 썼어. 그럼 또 공자를 쓸 수 없지. 그래서 뭐로 쓴다? 장. 자, 여기서 우리나라 지목에 아까 유지, 물이 고여있는 곳이 뭐다? 유지. 거기서 유자를 썼어. 그럼 또 쓸 수 없지. 그래 뭐로 쓴다? 와. 요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거를 장부를 만들어내던 이 시대는 다 한자 시대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천자를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쓴다? 천. 그럼 이걸 시험에 만약에 내면은 재판을 잠깐 와보세요. 시험에 내면 이제 1회 내거든. 1회 내요. 보세요. 3번지, 5번지, 7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가 있어요. 공이 있어요. 유가. 자, 그럼 보세요. 다음 도면을 보고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래 놓거든. 3번지의 지목은 주유소 용지다. 오더와이다. O. 주차장이다. 이런 뭐다? X. 주차장은 뭐로 쓴다? 자. 그럼 5번지의 지목은 공원이다. O. 공장용지다. S. 공장용지는 공을 쓴다. 장을 쓴다. 자. 그러면 7번지의 지목은 유지다. O. 유원지다. X. 유원지는 유를 쓴다. 원을 쓴다. 원. 그럼 자, 요것만 딱 합니다. 시작. 자, 장, 천, 원. 저는 이런 거 앞글자 따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문제 풀면 시험 문제 못 맞춥니다. 근데 이런 거는 돼. 이런 거. 오케이? 네, 이런 거는 다른 게 살을 붙일 수 없는 문제니까. 시작. 자, 장, 천원. 정확하게 시작.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됐죠? 네, 그렇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됐어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